예, 매주 월요일 서동구의 여의봉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들 또 관심 전략 알아봅니다. IM주식연구소 MTNW 서동구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시대를 환호하면서 주식시장이 강합니다. 미국 선물시장의 흐름도 강하고요. 우리 시장도 강한데 초반에 다만 너무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시장 마감 예측하고요. 시장 흐름 분석해 주십시오. 네, 바로바로 진행을 해드리죠. 이 시간 현재 우리 코스피 먼저 종가 현재 기준에서 오늘 종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2,456포인트. 코스피 시장은 2,456과 2,458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종가가 예상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459포인트까지도 돌파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조금은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작용하면서 숨고르게 하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 847포인트, 지금 849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이러한 모습이지만은요. 오후장 들어서 추가적인 매수 에너지가 강화가 된다라면은 종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2,45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847포인트가 마감 예상 종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만한 공략 섹터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당선인 이후에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섹터로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목할 부분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물론 상승 흐름들이 이어졌고 또 주말 동안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 또 전 세계가 주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선인이 조기에 확정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국내외적인 확실한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면서 시장은 본격적인 연말 랠리, 연초까지 이어지는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주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또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대주주 양도세 논란이 지난주로 논란이 종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미국의 대선, 트럼프의 어떤 불복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측의 공식적인 승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든 외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이든 당선자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인수위를 구성을 하는 이러한 흐름들. 오히려 트럼프의 이런 불복은요, 측근들이 만류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뭐 손절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찻잔 속의 태풍, 미풍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의 불복은 시장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환율이 급격하게 절상이 되는 이러한 흐름들, 1,110원대까지도 가는 흐름들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들어와서도 본격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요. 1조 3천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11월 첫째 주에 5 거래일 영업 동안에만 2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제는 외국인들의 귀환이 본격화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동학개미들만이 중심이 됐던 수급에서 뭔가 수급의 숨통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업종의 대표성 있는 실적 호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강화가 되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450이라든가 그리고 또 코스닥은 단기적으로는 850에서부터 900 라인 이러한 매물들이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들을 소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민수 앵커께서 결국은 그렇다면 어느 섹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현재 모습만을 놓고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서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시장에 일정하게 반영이 된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들은 역시 바이오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조 바이든의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정한 허니문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린 뉴딜 관련한 하나 솔라스를 중심으로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신성 ENG라든가 또 이제 점점 가장 불확실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신의
어떠한 개발 완료 여부인데요. 이것이 이제 점점 임박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셀트리온 3사를 중심으로 해서 SK케미칼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판매 대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제일약품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또 바이든 정책의 어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 민감 소재주 쪽에서는 화학과 철강이 이미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결과적으로는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양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삼성 SDI를 그리고 또 소재 쪽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SKC라든가 대주전자재료 이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볼 만한 대표적인 섹터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간 공략 섹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보이는 종목이나 섹터가 많아서 조금 고민인 그런 흐름들인데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이전에 말씀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지금 섹터는 관심 있게 보고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좀 관심줄 좀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2차 전지 쪽에서 사실은 한 2개월 연속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이 현재 주가의 상승 탄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완성 배터리 3사가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소재 쪽도 다양합니다. 뭐 음극재라든가 양극재 그리고 또 동박 여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SKC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SKC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소재 동박 부분에서의 글로벌 1위 뭐 M&A를 통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상당한 MS를 차지하는 이러한 부분들 올해 확실하게 1위를 굳히겠다. 내년이죠. 이런 목표도 갖고 있는데 인수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자회사인 SK 넥실리스입니다. 이 회사의 초정밀 기술이라든가 또 이쪽의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라든가 성장의 모멘텀을 감안한다면은 SKC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SKC의 일봉이 아닌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27,000원대까지 밀렸던 이 3월 달의 저점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만 원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지난 8월 달에 104,500원을 최고가를 찍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문제는요, 이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강력하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양봉이 연출됐던 이 저점의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 모습들이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현재 가격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자리 정도에서 85,500원 내외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79,000원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가가 다소 흔들릴 때마다 모아 나가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섹터 중에서 오늘 이제 SKC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해 주실 종목은 일단 SKC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어쨌든 그동안은 사실 코스닥이 흔들리면서 흔들릴 때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강연회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네. 앞으로의 좀 이슈나 주제는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은요. 6일째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차익 실현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는 6일째 지속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 되는 시장보다는 대표적인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수급의 주체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를 단행을 하면서 새롭게 어떤 포트를 재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들 우리 국내에도 포함이 되는 대표적인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 부분에는 뭐 전기차, 수소차 또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시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서동구의 여의봉 IM주식연구소 MTNW 서동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장공감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